네, 안녕하세요. 네, 미셸입니다. 자, 오늘은 저에게 그 질문해주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하고 가볼까요? 네. 그 영상은 어떻게 해서 올리시나요? 라고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네, 저는 어떻게 올리냐면요. 핸드폰으로 음성을 먼저 녹음을 하고요. 그리고 키네마스터로 썸네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오디오 음성 녹음 있죠? 그거를 불러와서 정리해서 정리도 안 해요. 그냥 그 유튜브에 그냥 올려요. 네, 키네마스터로 불려와서 그렇게는 한 5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물론 녹음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네, 이것을 녹음한 것을 뭐 편집을 제가 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는 일단 편집하지 않고 올려요. 혹시 뭐 하다가 잘못되거나 뭐 이러지 않나요? 뭐 맞아요. 보통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은 저는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일단은 저는 듣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 유튜브는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드는 영상은 별로 없거든요. 제가 말을 하고도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네, 지우는 게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음성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머릿속에 드는 첫 번째 생각,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냥 녹음해서 그냥 올릴 것. 네, 그러지 않으면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은 별로 걸리지 않아요. 제가 시간 걸리는 거는 그 목소리 녹음하는 거 있죠? 네, 그게 시간이 걸리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노마드의 수익에 관해서 상당히 저에게 정말 많이 질문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잡지랑 신문에서도 인터뷰하자고 사실 요청이 왔는데 제가 저는 그런 걸 잘 안 하거든요. 네, 잘 하지 않아요. 왜냐면 딱 한 번 해본 적 있어요. 신문. 다 짜집게 됐어요. 악마의 편집 있죠. 내가 하지도 않았던 얘기가 들어갔고요. 내가 분명히 이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그런 의도로 기사화돼서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 딱 한 번의 경험 이후로 절대 어디 가서 인터뷰를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쓴 원고가 제가 그대로 올라가는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네, 그러지 않은 경우는 저는 절대 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런 분들이 문의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잡지사나 신문 기자가 저한테도 몇 번 왔었거든요. 이거 한번 인터뷰 좀 해줄 수 있냐고. 근데 어 제가 사실은 해드릴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네, 이제 별로 없기 때문에 좀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좀 영상이나 이제 글로 좀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오늘부터 그 지속 가능한 컨텐츠로 수익화하는 나만의 방법 해가지고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컨텐츠가 뭐냐라는 질문들을 또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컨텐츠는 많이 들어봤어.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낸다는 거야? 네. 왜냐면 경험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또 이런 쪽에 수익이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솔직히 모르시잖아요. 제가 그냥 저의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제주도에서 막 드론을 날렸어요. 네, 항상 이렇게 드론을 취미로 날리면 사람들이 막 와요, 사실은. 근데 그냥 아무 데서나 날려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그냥 보고만 가요. 근데 특정 지역에 가서 날리면 관계자가 와요. 그러면 그 특정 지역이 어디냐 이거죠. 근데 저희는 항상 이렇게 큰 축제나 이런 데 있으면 사실 드론을 날리거든요. 네, 큰 축제나 뭐 행사가 있는 경우 드론을 날리면 항상 그 축제 그 담당자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리고 한 번도 그런 데 가서 날렸는데 한 번도 저에게 안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유채꽃도 왔었고요. 영상을 산다고 와요. 그리고 예전에 은갈치 축제라고 있었는데 네, 은갈치 축제에서도 날렸는데 이제 그때 축제 그 담당하시는 분이 명함 주고 제가 영상을 좀 살 수 있겠냐고 해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는 사람은 그러면 그게 왜 필요하냐잖아요. 보통 이제 영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기가 영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이 필요한 건 아닐 거예요. 이걸 가지고 회사도 무언가를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SNS에 뭐 인스타에 올린다거나 페이스북에 올린다거나 아니면 이 회사에서 뭐 홍보 대행사가 산다거나 내 홍보를 조금 더 잘해주기 위해서 뭐 해준다거나 유튜브에 올린다거나 아니면 뉴스에 이제 보도자료 나가야 된다거나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거나 이러니까 이런 그 컨텐츠를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컨텐츠는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냥 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당연히 돈을 받고 사겠죠.
그러면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얼마냐. 그 얼마냐는 나의 가치에 따라 다른 거지. 네, 그냥 그거 자체가 얼마냐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드론을 촬영을 했을 때 비용이 있어요. 그 비용이 상당해요. 그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사면 왠지 싸게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왜 드론 날리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냐면 일단 드론이 싸지가 않아요. 첫 번째. 드론 누가 날리죠? 사람이 날려요. 사람이 날리고 조정해요. 그러면 그냥 찍은 거 그냥 주나요? 그냥 주지 않죠? 어떻게? 영상 편집을 해서 그래도 나름 상품화 시켜서 딱 줘요. 그런데 업체에서는 나는 드론만 받고 싶어요. 이런다고 해서 드론 촬영 업체가 그래 당신은 드론만 살 거니까 돈 그냥 조금만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단가표가 있어요. 근데 단가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업체예요, 업체. 단가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가격은 나의 가치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어, 이제 그 드론 이야기로, 저의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그런데 저는 영상만, 드론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저는 영상만 찍을 수 있지, 영상을 편집하거나 이렇게 상품화시키거나 이런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그런 걸 또 싸게 사요. 자, 하지만 나는 드론 업체가 될 수 있잖아요. 드론 영상이라든가 편집 업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 편집해주고 이런 것까지 다. 그러면 나의 몸값은 뛰는 거죠. 자, 또 이제 제가 치앙마이 가기 전에 그 치앙마이 간다고 제 블로그에 글을 한번 올린 적 있어요. 저 치앙마이 뭐 보름 살기 가요. 뭐 이런 형식으로 올렸는데 한 분이 댓글로 저에게 자료 요청을 하신 거예요. 네, 치앙마이 그 무슨 어학원이 있어요. 어학원에 가서 이런 사진 촬영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진 촬영과 그리고 거기 이제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제 사진을 자기가 좀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럼 어떤 자료가 필요하냐라고 제가 이렇게 사실 여쭤본 적 있어요. 몇 가지 좀 자료가 있긴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걸 좀 시리즈로 쓰기를 원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냥 하나만 말씀드리니까 어학원이었어요. 이제 그게 이제 그 여행 잡지에 들어가는 거고 치앙마이 뭐 들어가면서 뭐 어학원 들어가면서 어학원 홍보가 뭐 같이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저도 사실 이거를 가지고 여행 잡지에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획을 했는지는 솔직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를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네, 혹시 저를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이제 여쭤보니까 치앙마이라고 블로그에 검색을 하고 그다음에 그 최신 순으로 검색을 했을 때 제가 나왔대요. 네, 제가 나왔는데 블로그 글도 되게 잘 쓰시고 저희가 원고를 요청을 하면 굉장히 잘 써주실 것 같아서 요청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치앙마이 사전에 가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또 저를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안 했어요, 그 일을. 그 이유가 제가 사실 치앙마이 갔다 오고 굉장히 바빴고요. 제가 그거 쓸 시간이 없었거든요. 제 사업하느냐고도 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치앙마이 쓸 때가 아니지라고 해서 그냥 일단 일은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도 이 원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치앙마이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자료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사진도 잘 찍어야 되지만 글도 좀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좀 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온라인으로 인력을 어떻게 찾냐예요. 검색. 검색밖에 없죠. 내 치앙마이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찾아요? 저 치앙마이 있어요. 저 카페 다녀왔어요. 저 치앙마이 언제까지 있을 건데요. 이런 사람들을 컨택을 할 건데 그럼 인스타랑 블로그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원고 요청을 사실 했어요. 제가 캠퍼밴 여행을 뉴질랜드도 한 달 동안 했고 이제 호주도 한 3주 동안 했는데 뉴질랜드 쓸 때는 업체랑 컨택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글도 별로였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업체에서 사는 글들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사는 글들은 어떤 글들이냐면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정보. 그러니까 캠핑카를 타고 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캠핑카를 타보지 않은 사람도 이것을 봤을 때 유익한 정보가 들어있는 거. 그러면 사람들은 그 원고를 사거든요. 그런데 제가 호주 캠핑카 그 여행 칼럼을 쓸 때는 굉장히 신기했어요. 뉴질랜드도 그렇게 썼는데 저랑 어떤 연락도 하나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호주 여행을 호주 아니라 하와이도 제가 보름 살기 갔다 왔는데 제가 15번의 글이 또 올라갔어요.
그런데도 어떠한 이슈가 저한테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도대체 여행하는 사람들은 왜 이런 글을 쓸까를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여행하는 그런 블로거들을 제가 그때 한 몇백 개를 본 것 같아요. 이 몇백 개를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공통점은 딱 하나. 정보성 포스팅을 해요. 정보성 상세 포스팅 있죠. 좀 나랑은 다르네. 저는 어떤 포스팅이냐면 일기. 그냥 저의 그런 하루 일기 있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 일기였다면 그분들은 그 보는 사람에게 정보를 주더라고요. 안 가본 사람에게 자세한 정보를 주더라고요. 그래, 이게 달랐구나. 그러면 내가 호주부터는 좀 달라지겠어. 이래서 나름 이제 여행 그런 블로거의 컨셉으로 글을 써보니까 진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그 업체가 운영하는 그런 교민 잡지, 뭐 사이트, 뭐 페이스북 페이지, 뭐 출간 뭐 이런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양한 그런 그러니까 제 원고를 이제 사서 책에도 들어가요. 호주 백배질기라는 책에도 들어가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그 회사에서 뭐 가공해서 사용을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의 원고가 필요한 거고 저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에서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이제 사용을 하는 거. 이게 이제 바로 컨텐츠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시리즈로 써달라 그래, 시리즈. 그러니까 시리즈로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리즈로 이제 쓰는 거죠. 그런데 시리즈로 만약에 그게 뭐 정말 막 한 30 컨셉이 나왔어. 30개의 포스팅이 나왔어. 그러면 캠퍼밴 책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저는 몇 개 안 썼어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도 뭐냐면 내가 그 해당하는 주제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지. 사실 이걸 가지고 얼마를 버는지 이 가격이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가격은 나의 가치, 나의 능력, 나의 꾸준함과 연관이 있는 거지. 단순히 이게 얼마다 이렇게 컨텐츠는 측정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또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그 제주도에서 제가 이제 그 하고 있는 일이 이제 부동산 그런 홍보 기획해주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회사에 이제 홍보를 맡았는데, 이제 그 해당하는 그런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이제 키워드 광고에 이제 그 걸려져 있는 그 링크가 있어야 되고 거기 안에 이제 페이지 작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페이지를 저보고 이제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해당하는 페이지를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원고료를 받고 이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원고만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그 해당하는 원고를 가지고 블로그도 걸고 페이스북 광고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러면 원고 만들어만 주는 거와 내가 다른 기타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의 그런 비용은 어때요? 다르잖아요. 네, 이런 거. 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그 컨텐츠도 있지만 저의 또 인력을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네, 이제 이런 일들을 사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 좀 드릴게요. 제가 다음 주에 서울에 가는데 그 미팅이 있는 한 곳이 있어요. 거기 이제 프랜차이즈 관련된 미팅이에요. 제가 그런 그 했던 맛집. 그럼 그 전에 이제 홍보 기획서가 있거든요. 2013년도, 2014년도에 참 맛집 홍보를 사실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나름 PPT도 자료가 있었어요. 자료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한 맛집은 그 2달 만에 정말 전년 대비 2달에 그런 비교했을 때 8천만 원 매출이 올린 곳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저의 홍보 기획서와 작업 보고서와 결과 보고서를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기획을 했길래 그렇지? 그래서 이제 3명의 담당자와 미팅을 하는데, 그럼 이분들은 나를 어떻게 알았냐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저를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하니까 제 유튜브 영상을 들으신 분 중 한 분이 이제 이거를 들은 거예요. 야, 너도 맛집 홍보할 건데 이 사람 한번 찾아가면 어때? 이래서 그 해당하는 영상을 그분에게 준 거예요. 이 유튜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 거죠. 이 사람이 그 전에 이제 그 맛집 홍보했다고 하는데, 야, 그래도 조금 연락을 해보면 그 도움을 받지 않겠어? 이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저한테 연락을 해주신 분이에요. 결국 제가 영상에서 제가 맛집을 홍보했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게 일로 또 연결이 되지는 사실 않잖아요. 그래서 그 컨텐츠는 내가 만든 거, 뭐 글, 뭐 사진, 영상, 뭐 이런 뭐 작업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 상품이고 이게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품도 필요하지만 이 상품을 누가 만들었냐. 그런 크리에이터의 인력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뭐 가령 이런 거. 뭐 저의 머릿속에 궁금하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부동산 뭐 이거 홍보해야 될 건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그분에게 이제 시간을 내드리는 거잖아요. 3시간 동안. 그럼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판매하는 거잖아요. 가령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 그러니까 인력이니까 제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제가 이제 가서 이제 함께 이제 기획을 하고 이제 이런 거가 이제 또 디지털 노마드들 그럼 뭐 인터넷으로 하는 일은 아니에요. 내 오프라인으로 만나야 되는 거니까. 가령 이런 일들을 실제로 해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제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은 다 제가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재밌어서 한 거예요. 해보니까 재밌네? 그리고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재밌는 일을 했는데 그게 수익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너무 신기하고 더 재밌지 않나요? 네,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은 고민할 때가 와요. 그러니까 어떤 고민을 하냐면 이게 만약에 직업화 시킬 때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드론으로 한번 그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드론은 지금이야 재미로 날리고 그랬을 때 영상 뭐 조금 소정의 비용을 받고 내 영상도 날려주고 뭐 영상도 판매를 하지만 근데 내가 앞으로 이런 거를 직업적으로 할 거예요. 내 직업적으로 이거를 사업자를 내서 그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취미와 직업은. 뭐가 다르냐? 제가 드론 기계를 사야 되겠죠. 더 좋은 기계를 사야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드론에 대한 그 뭐 편집이라든가 뭐 촬영 기획이라든가 이런 걸 잘 알면 좋아. 근데 저는 그걸 잘 알지 못해요. 그럼 누가 필요해요? 촬영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촬영하는 사람이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하면 좋은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촬영하는 사람은 촬영만 잘해요. 또 편집하는 사람도 편집만 잘해요. 근데 촬영과 동시에 편집을 같이 하는 사람은 그 몸값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또 어때요? 그런 분들도 쓸 수가 없어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는 영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 일을 해. 그럼 영업을 해야 돼요. 그쵸? 네, 여러분, 제가 들어온 영상 촬영해서 이렇게 제공해 드려요. 이 컨텐츠는 비용이 어떻게 돼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그 전에 여러 가지 형태의 드론 촬영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럼 그거를 또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럼 만들기 위해서 그냥 시간만 들이냐? 시간만 들이지 않아요. 비용이 따라 붙어요. 네, 그러면 과연 여기서 이제 내가 취미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정말 그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되냐? 이제 이것을 고민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속적인 그런 방법으로 수익이 창출이 된다라고 방향을 잡으면 그때부터는 여기 계신 분, 제 영상을 들으시는 분, 앞으로 그런 방향을 그런 잡으시는 분들의 삶이 달라져요. 어떤 삶이 달라지냐? 이건 지극히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아침, 점심, 저녁, 밤 구분 없이 일해야 돼요. 내가 무언가가 경제적인 정말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들어오려면, 네, 이거가 하루에도 정말로 잠자는 시간 3, 4시간 빼고는 모든 것에 일에 매달려야지 그런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수익이 창출이 되지, 그러지 않으면 수익이 창출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제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냐면, 지금은 되게 좀 삶이 되게 안정적이에요. 네, 저의 여유 시간도 있고요. 뭐, 아이들 학교 갔다 오고 이러면 대부분 이제 자는 시간까지는 저는 아이들하고 보내거든요. 뭐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갔다 와서 공부도 같이 하고, 영상도 찍고, 저녁도 같이 먹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어 수업도 저희가 1대1 수업 받는 게 있는데, 네, 그런 것도 상담도 같이 가고,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제가 그런 삶을 살면서 그렇게 하지는 분명히 않았거든요. 네, 처음에는 3, 4시간만 자고, 진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왜 이런 거를 좀 녹음을 하려고 좀 생각을 했냐면, 일단 내가 앞으로 그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방향 설정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네, 그 이유가 단순히 좋아서만 일이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서만이 아니라 첫 번째, 나의 재능이 있어야 돼요. 내 재능. 저는 좋아하는 것보다 재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이게 나한테 재능이 있냐, 이거를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명히 이제 좋아하는 일은 알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정말 이런 방법이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수익이 창출이 될 수 있는 일이냐. 이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투자하는 시간과 정말 노력과 그런 비용은 상당한데 그냥 한 달만 하고 그만둬? 1년만 하고 그만둬? 뭐 2년만 하고 그만둬? 그러면 그 일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수익이 창출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수익이 창출이 되는데 그 돈이 얼마냐도 중요해요. 내가 만족스러운 그런 그 수익이 생기지 않으면 나는 또 다른 곳에서 또 수익 창출할 수 있게끔 또 다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일의 노예인가요? 그냥 돈만 벌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내가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수익이 창출이 되는데 그 비용과의 나와 목표, 그러니까 목표를 정해 주셔야 돼요. 내가 이 정도의 금액을 벌 수 있는 그런 그 모델이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모델인가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런 모델로서 내가 분명히 이제 수익을 창출하고 싶은데 거기에 재능은 있냐 그러면 내가 그것을 갖춰야 되는 사람이 갖춰야 되는 재능이 있잖아요. 그 재능이 있냐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해당하는 내용은 제가 또 그 지속 가능한 그런 방법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그 방법, 그 사례는 남의 사례, 더 성공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좋긴 하지만, 네, 제가 남의 사례를 또 저작권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냥 제 얘기는 좀 제가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네, 제 얘기를 그 다음 영상에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그 녹음을 드리고요. 혹시 뭐 다른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있으신 분은 제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 답변을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그 영상으로 좀 쉽게 편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일 혹은 모레 뵙도록 하겠습니다.